선거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산에서는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지금이 진입 타이밍일까요? 집값은 말이 아니라 데이터가 움직입니다. 빅데이터가 말하는 용산 집값 진짜 공개합니다.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 이거 하나 모르면 무조건 손해봅니다. 용산의 핵심 가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희망부동산TV 공인중개사 허병구입니다. 6월 둘째 주 주간 용산 부동산 시장 동향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선거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산에서는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집값이 오른다고 확신한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무언가를 보고 있는 걸까요? 실제로 최근 상담 현장에서도 용산에 대한 문의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6.3 선거 이후 용산 부동산 시장에 나타난 변화와 지금 용산 부동산 사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해 실무자의 시선으로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선거 결과가 용산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정책의 연속성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합니다. 아무리 좋은 개발 계획이 있어도 정책이 바뀌거나 사업 방향이 흔들릴 가능성이 보이면 투자자와 실소유자 모두 관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이후 시장에서는 용산 국제무지구 개발이 기존 계획의 큰 틀 안에서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산 국제무지구는 단순한 재개발 사업이 아닙니다. 국제무지구 시설, 상업시설, 문화시설, 주거시설이 함께 조성되는 서울 최대 규모의 미래 성장 프로젝트입니다. 쉽게 말해 서울의 새로운 경제 중심축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철도, 상부공간 개발, 교통 인프라 개선, 주변 재정비 사업까지 연결되면서 용산 전체의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 연속성이 확보되면 집값은 바로 오를까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집값을 움직이는 것은 금리, 대출 규제, 경기 상황 같은 현실적인 변수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항상 현재보다 미래를 먼저 반영합니다. 즉 개발이 중단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에는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용산공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제무지구만 이야기하지만 사실 용산의 미래 가치는 용산공원과 함께 봐야 합니다. 국제무지구가 일자리를 만드는 공간이라면 용산공원은 삶의 질을 높이는 공간입니다. 여기에 한강까지 연결된다면 서울 중심부에 업무와 주거, 문화와 녹지가 함께 공존하는 새로운 도시축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를 보더라도 대규모 공원과 국제무지구가 함께 성장하는 사례는 매우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외 투자자들이 용산을 계속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시장의 시선이 길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단기 시세와 단기 차익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제무지구가 완성된 이후의 모습, 용산공원이 조성된 이후의 모습, GTX와 신분당선에 연결된 이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오늘보다 5년 후, 10년 후의 용산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개발 계획이 예상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은 늦어질 수도 있고 시장 상황에 따라 속도가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번 선거 결과가 용산 개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정책 연속성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용산 부동산 사야 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묻지마 매수를 할 시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용산국제무지구, 용산공원, GTX, 신분당선 연장 등 굵직한 개발축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실수요자라면 충분히 관심 있게 지켜볼 시점은 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부동산은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용산의 미래를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용산은 앞으로 서울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희망부동산TV는 앞으로도 부동산의 변화와 개발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용산 부동산 시장 동향은 거래량보다 매물 변화가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값이 급등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매도자들의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용산구 부동산 시장의 2026년 상반기 흐름이 아주 흥미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실거래 데이터와 매물 추이를 분석해보면 현재 용산구는 관망세 속 실속형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먼저 거래량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거래 비중입니다. 5개월간 전체 거래량 총 2,896건 중 매매는 15%에 불과한 반면 월세 비중이 47%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지난달 4월에는 매매 거래량이 126건까지 반짝 상승하며 상반기 중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였지만 5월 들어 다시 매매 46건으로 줄어들며 매수 가담자들이 다시금 숨고르게 들어간 행국입니다. 다음은 매물 추이와 가격 변동입니다. 매물 추이를 보시면 시장의 심리가 더 명확히 보입니다. 올해 초 2200 안팎이던 용산구 아파트 총 매물수는 4월 말 2800개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쌓였습니다. 최근 5월 말과 6월 초 기준으로는 2600건 중반대에서 횡보 중인데요. 매매 매물이 1700건대로 두텁게 쌓여 있습니다. KB부동산 가격지수를 보면 1월과 2월에 상승세를 타던 매매지수가 매물이 쌓이기 시작한 3월과 4월 들어 완만해지며 상승 탄력이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세 가격지수는 꾸준히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용산구는 집을 팔려는 매도 물량은 쌓이고 있지만 매수자들은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밀당 국면입니다. 하지만 전세와 월세 수요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고 용산이라는 입지적 가치가 확고한 만큼 가격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를 고민하신다면 다급하게 쫓아가기보다는 쌓여있는 매물 중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건매물을 선별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실데이터상 매물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집주인들이 예전처럼 가격을 쉽게 내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매매는 쌓이던 매물이 소화되기 시작했고 전월세는 역대급 품귀 상태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전세나 월세로 진입하려는 임차 수요가 매물 부족으로 인해 대기 중이거나 참다 못한 일부 수요가 매매로 전환되면서 최근 일주일간 매매 매물 감소를 견인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고착화되고 있어 향후 임대차가 가격 상승을 밀어올리거나 매매가를 지지하는 강한 하방 경직성을 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원효로 일가 아파트 시장 흐름. 이번 주는 용산 KCC 웰즈타워, 이안용산 프리미어 2개 단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매 시장입니다. 1월 초 총매물 약 10건 수준에서 시작해 3, 4월을 거치며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는 두 단지 합산 최대 54건까지 매물이 쌓이며 고점을 찍었습니다. 5월 30일까지만 해도 합산 21건으로 유지되던 매매 매물이 6월 4일 기준 18건으로 불과 며칠 만에 10% 감소했습니다. 용산 KCC 웰즈타워가 14건에서 12건으로 이안용산 프리미어가 7건에서 6건으로 줄었습니다. 이는 최근 일주일 사이 매수세가 유입되어 매물이 빠르게 소화되었거나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였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음은 임대차 시장입니다. 전월세 시장, 매매 시장과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한마디로 물건이 없어서 계약을 못하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전세 보겠습니다. 상반기 내내 단지별로 많아야 한두 건 수준을 유지하다가 현재 6월 4일 기준 두 단지를 합쳐 단 2건뿐입니다. 특히 용산 KCC 웰즈타워는 전세 매물이 0건으로 완전히 씨가 마른 상태입니다. 월세 보겠습니다. 월세 역시 5월 중순 잠시 반짝 늘어나는 듯했으나 현재는 총 3건에 불과합니다. 5월 말 총 5건에서 일주일 만에 3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매매는 쌓이는 매물이 소화되기 시작했고 전월세는 역대급 품귀 상태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전세나 월세로 진입하려는 임차 수요가 매물 부족으로 인해 대기 중이거나 참다 못한 일부 수요가 매매로 전환되면서 최근 일주일간 매매 매물 감소를 견인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고착화되고 있고 향후 임대차가 가격 상승을 밀어올리거나 매매가를 지지하는 강한 하방 경직성을 유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참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지역은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지역은 몇 달째 거래가 멈춰 있습니다. 누군가는 집값이 폭등한다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하락을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도 정책도 아닙니다. 바로 양극화입니다. 과거에는 시장이 오르면 대부분의 부동산이 함께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좋은 부동산은 더 좋아지고 애매한 부동산은 점점 외면받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즉 지금 같은 혼란기 시장에서는 모든 부동산이 오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전략입니다. 자산을 압축하고 상급지로 갈아타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여러 채를 보유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시대는 아닙니다.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지는 자산을 정리하고 서울 핵심 입지의 똘똘한 한 채로 집중하는 전략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출 규제가 강해질수록 현금 동원력이 있는 수요는 강남거리나 한강변, 마포, 용산, 성동 같은 핵심 지역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공급 부족의 수혜를 받을 정비사업과 신축을 주목해야 합니다. 앞으로 서울시장의 핵심 변수는 결국 신축 공급 부족입니다.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이 상당 부분 진행된 우량사업지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경쟁력 있는 분양단지는 계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을 선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략입니다. 전세가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가율은 시장의 실수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매매 가격은 정체되어 있는데 전세 가격이 꾸준히 상승한다면 실거주 수요가 탄탄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향후 전세 수요가 매수 수요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디가 오를까요를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자산을 정리하고 어디로 갈아타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시장 전체의 상승을 기대하며 아무 곳이나 투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혼란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극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덜 좋은 자산 여러 개보다 경쟁력 있는 핵심 자산 하나가 내 자산을 지키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변하겠지만 좋은 입지와 좋은 자산을 향한 수요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희망부동산TV는 앞으로도 복잡한 부동산 시장을 쉽고 정확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주간 용산 부동산 시장 동향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